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가치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식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거든요. 경제 상승이 되면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도 같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관련하여 이렇게 세 전문가님을 모시고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간단히 전문가님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매매를 통하여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오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룹에서 수익률 높은 주식 농사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노아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FNS 투자그룹 김유리 전문가입니다. 네, 세 전문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먼저 선정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디는 어니언님. 주식이란 게 보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눈이 어지러워서 쓰러지기 일쑤인데요. 도대체 주식은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매수하는 시점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지영 전문가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식을 언제 매수하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경험해온 이제 시간과 이제 경험, 노력에 따라 이제 다르고 이제 공부량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많이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매매 방법이거든요. 주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식이 올라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사는 거는 이제 원래 가격에 사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서 샀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돈을 계속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주식은 오히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종목, 혹은 이제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그 반등을 노리고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트의 종목을 매수하면서 그 차트만 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 그런 모멘텀들을 분석해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식에는 당연히 정답은 없지만 전문가님들마다 생각은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혹시 노아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이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일정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사고자 하는 종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종목을 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하락이 왔었을 때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음 졸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일정 생각한 시나리오가 있었을 때는 염두에 둔 부분이라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종목을 잘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면 두려움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혹시 김유리 전문가님 생각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따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먼저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보고 주가를 보지 말고 가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후를 생각했을 때 지금의 주가가 1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고 그때도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유행을 할까요? 이제 사태가 어떻게 흐르고 어떤 식으로 진정될지 예측해보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요. 다음 질문도 한번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저희 FNS 투자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김성철님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제가 산 주식이 올라서 행복감에 소리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손절을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정말 손절이란 게 참 마음 아프고 쓰라리지만 전문가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과연 현명하게 손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방 운영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주영 전문가님의 역시 손절하는 방법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현금 보유랑 이제 손절이에요. 그 중에서 손절을 더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적인 이제 주식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차트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 어렵거든요. 얼마에 손절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딱 하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할 수 있는 노하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이제 어떠한 이제 자신이 매수를 어떤 종목을 했을 때 어떤 가격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손절을 이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것 또한 이제 개인 투자들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이 계속 경험하면서 그걸 키워가야지 사실 이제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손절을 못하고 시간과 돈을 계속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면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데도 마음을 잘 못 먹고 임의적으로 하락해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노하연 전문가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손절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일단 하락장에서도 급락이 나오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여 수익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증권가 격언 중에서는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을 다들 들여보셨을 겁니다. 명언이죠. 네, 그만큼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적절한 시점에 수익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시장 주도 섹터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매수한 종목이 생각과 달리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종목의 목표가를 지정하는 것처럼 반대로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매매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은 정말 다시 한번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리 전문가님의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욕심 부려서 이익이 난 것을 더 이익 보려다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으신데요. 이제 손절에 대한 개념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식은 자신에게 맞는 원칙을 찾아서 상황에 맞게 이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절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원칙을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적용하여 투자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3명의 전문가가 다 비슷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간과 원칙을 정해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을 좀 봐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 같은데요. 닉네임은 한국인의 밥심입니다. 자, 지금 그 코스피가 3,000을 넘었습니다. 10년 정도 박스 피었는데 너무 급하게 오른 느낌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오정 전문가님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제 주식이 이제 코로나 1차 팬데믹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최상위 포식자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그 가격 자체가 많이 저평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받았으니까 다시 올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최상위 포식자들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판단은 되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사실 주식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차트상 그리고 이제 이슈상 최상위 포식자들이 팔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릴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 가치 자체가 사실 되게 저평가된 수치예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수치인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주식을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 가치랑 이제 기술력들을 이제 판단하였을 때 적정 코스피 가치는 4,000 이상을 보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의 가치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식도 계속 올라가게 될 것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너무 올랐다고 이제 무서워하지 마시고 올라가는 것에 계속 타고 내려갈 때 오히려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해서 매매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이 좀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혹시 노하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10년 동안 박스피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의 주가는 2017년부터 상향세를 보여주는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하지만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게만 너무 각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도 맞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김유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랜 시간 코스피가 박스피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상승세를 타는 코스피가 어색했는지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이 말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 발표하는 수출 데이터가 5에서 10% 정도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상승이 되면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주식 시장도 같이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질문 너무 난이도가 높았는데 그래도 전문가님들이라 그런지 대답이 너무 쏠쏠 잘 나와주셨고요. 일단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다 다르듯이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지만 주식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